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나는 역사의 린쌤의 한마디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굉장히 배울 게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소단원 세 번째 인권회복과 평화확산을 위한 노력에 관해서 오늘 이 두 차시 소단원이랄까요? 이 두 개의 학습 목표를 둘 다 이번 시간에 한꺼번에 배우도록 할 거고요.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확산,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확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민주주의 위기와 이 전체주의를 극복하려는 이 노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슬픈 사실부터 한번 알아보고요. 다음 시간이 아니라 좀 이따가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들이 노력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 유엔이라던가 우리가 아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수업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나요? 출발합니다. 자, 학습 목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난 수많은 인명살상과 인권 유린의 유린이라는 것은 인권을 짓밟고 이렇게 빼앗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참상을 파악한 데인데요. 여러분이 알 수도 있는 이 홀로코스트와 롤러코스터 아니에요. 홀로코스트예요. 그리고 이 일본군 위안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좀 알아야 할 일본군 위안부에 관해서도 이번 시간에 같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2차 세계대전의 대량 학살부터 같이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쟁의 참상인데요. 전쟁 사망자 수가 6천만 명 이상이래요. 우리나라 인구 정도 되죠. 새로 개발된 고성능 전차와 폭격기, 항공모함,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 등이 사상자 규모를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연합국과 이 추측국 선생님이 정리해드렸었죠. 이 제2차 세계대전 희생자 수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사망을 했다, 다쳤다, 부상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전쟁의 양상입니다. 뭐 총력전이 전개되던가, 뭐 주요 도시와 산업지구가, 그리고 이 철도와 항구 등의 융단 폭격, 연이은 폭격, 그리고 추축국이 민간인 대량 학살을 잔행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과 영국의 공습 작전으로 파괴된 독일의 드레스덴이라는 지역, 그리고 독일 V2 미사일 폭격으로 파괴된 영국의 수도 런던 등 이렇게 굉장히 폭격하면서 도시 지역들도 참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의 대량 학살인데요. 선생님이 오늘 좀 말이 많이 끊기네요. 자, 우선 홀로코스트입니다. 홀로코스트 하면 독일, 히틀러, 나치당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을 계획적으로 학살한 사건인데요. 600만 명 어마무시한 숫자죠. 수용소에 감금한 다음 뭐 강제 노동, 뭐 생체 실험, 총살, 가스실 사용 등 굉장히 마음 아픈 짓들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징 대학살인데요. 중일 전쟁 시기에 일본이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해서요. 6주간 도시 전체 군인들을 찾는다면서 이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산하고요. 뭐 파괴하고 뭐 민가를 약탈하기도 하였죠. 자, 보충자료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충자료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뭐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자, 인권 유린의 참상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나치 독일은요, 뭐 유대인, 정치범, 장애인, 인종적 소수 집단 등을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파악해서 사회에서 제거했고요. 일본 군국주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요, 한국, 중국 등지의 젊은이들을 군인, 노동자로 동원, 점령 지역의 여성들을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었죠. 그래서 이렇게 뭐 반유대주의 공원 앞에 세워진 유대인 출입 금지라는 등의 유대인을 차별했다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본의 뭐 강제 동원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쟁이 길어지면서 노동력과 병력이 부족해지자 일본은 한국, 중국 등의 젊은이들을 강제 동원하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끌려간 젊은이들은 대부분 탄광이나 건설 공사장에서 일하였다. 특히 발파 작업이 계속되는 탄광의 일은 흙이나 돌이 무너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서 일본인이 기피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과 중국인을 강제로 밀어넣었겠죠. 또한 도망자에게는 처벌의 본보기로 잔혹한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인 그리고 한국 이렇게 이해가 나오네요. 자, 뭐 이렇게 한국인이 이곳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해저 탄광이 있었다. 그곳에서 한국의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네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 이거 아까 했었죠.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 탐구해보자, 뭐 수요 집회에 참석할 때 가지고 나가 팻말의 문구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본은 뭐 사죄하라, 뭐 배상금을 물어라,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졌네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이 수많은 유대인을 계획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이루는 말은 저희가 홀로코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 타이완 등지의 여성들이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마쳤고요. 저희가 하나 더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모색하다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많이 나갈 겁니다.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번 시간 학습 목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평화 정착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핵심 용어는 국제연합과 국제군사재판이 되겠습니다. 바로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자, 국제연합의 탄생입니다. 국제연합은 저희가 이제 요즘 흔히 아는 유엔이죠. 자, 1941년 영국, 미국 이런 강대국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면서요. 새로운 국제평화기구 설립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국제연맹은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미 파쇄가 된 상태이고요. 국제연합이라는 새로운 국제단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유엔의 특징은요. 안전보장이사회를 설치하고요. 이 국제분쟁의 조정과 중재 역할을 하는 그 다음에 유엔군인 국제연합군을 설치하면서 이런 특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국제연합의 탄생인데요. 우선 반인도적인 전쟁 범죄를 저지른 전범자 처벌을 목적으로 하였고요. 뉘른베르크는 독일이고요. 독일을 재판하기 위해서 벌인 그 재판이었고, 도쿄는 일본의 재판이었습니다. 자, 뉘른베르크 재판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독일 기소된 주요 전범 24명 중 12명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되었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주요 핵심인 천황이 등장하지 않으면서 실패한 재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나쁘죠. 자, 여기까지 다 살펴봤었고요. 자,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국제연합의 역할 여러분이 지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연합은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여러 기구를 통해서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자, 전후에 그렇죠.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는 독일과 일본 전쟁 범죄자의 책임을 묻는 국제군사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부정 독일이고요. 일본입니다. 자, 사례 1, 사례 2를 비교하여 독일과 일본의 과거사 반성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기,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위 사례 외에 과거사를 반성하는 사례나 부정하는 사례를 찾아보자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요. PPT 화면 살펴봤었고요. 저희 이제 본문으로 넘어가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저희 교과서 본문으로 넘어와서 같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차근차근히 빨리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 마음 아픈 제2차 세계대전의 대략 학살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당시 세계 인구의 3%에 달하는 6천만 명 이상, 대한민국 국민 수보다 살짝 높은 이상의 사망자가 나온 참혹한 전쟁이었다. 새로 개발된 고성능 전차와 폭격기 그리고 항공모함 그리고 대량 살상 핵무기 등의 사용은 엄청난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민간인 사망자와 군인 사망자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선 이 참전국, 전쟁에 참여한 국가들은 총력전을 벌이면서 전방과 후방을 가리지 않고 주요 도시와 산업지구, 철도와 항구 등의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추축국, 일본 같은 경우를 예로 들을 수 있겠네요. 일본, 독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격하고 의도적인 대량 학살까지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아까 자료 같이 살펴봤었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예쁘게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홀로코스트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난징 대학살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홀로코스트란 본래 뭐 동물을 태워서 뭐 제물로 바치는 이런 종교적인 행사, 의례를 뜻하지만 역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독일이 600만 명가량의 유대인을 계획적으로 학살한 사건을 의미하는데요. 히틀러와 나치당 같은 경우에는요, 독일과 점령지에서 유대인을 색출하면서 유럽 각지에 세운 뭐 아유슈비츠 수용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수용소 각지 이런 많은 수용소에 가두고 고된 노동에 동원하기도 하였고 생체 실험을 하기도 하였고 총살이나 가스실 사용 등의 방법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이 대량 학살을 저희가 독일의 홀로코스트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벨젠이라는 수용소를 예로 들었네요. 자, 일본은 난징 대학살입니다. 중일 전쟁 시기 중화민국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이 6주에 걸쳐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민가를 약탈하였습니다. 중국군 포로뿐만 아니라 부녀자 아이까지 포함한 민간인을 잔인하게 사륙하고 유린하였는데요. 전쟁 막바지에 일본 정부는 관련 자료를 없애고 학살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만행은 결코 감추어지지 않았다. 결코 감추어지면 절대 안 되죠. 그쵸? 자, 이렇게 사진이 나오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208조 이제 저희가 인권 유림의 참상까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이렇게 있었죠. 유대인의 권리를 참여한다. 이렇게 유대인 출입 금지라는 것을 뜻해서 반유대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벽을 그어서 차단해버리는 역할을 하는 팻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나치 독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정치권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 인종이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사회에서 제거하였다. 일본 역시 다른 나라의 국민을 생체 실험에 이용하는 등 그래서 다른 나라 하면 뭐 한국, 뭐 중국 이렇게 예로 들 수 있겠죠.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또한 일본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 중국 등지의 젊은이들을 군인이나 노동자로 동원하였습니다. 특히 여기서부터 밑줄 치고 가도록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국, 타이완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등 점령 지역의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다. 취업 사기와 협박, 폭력 그리고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많은 여성이 일본군에게 인권을 유린당하여 고통을 겪었습니다. 일본 진짜 나쁜 놈이네요. 자, 이렇게 자료 아까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아까 탐구 내용 중에 살펴봤고요. 여기 중에는 위안부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1번에는 홀로코스트라는 정답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었죠. 여기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대단어 5단어 맞춰보도록 할게요. 국제연합 UN의 탄생이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색깔 바꿀게요. 미국, 영국, 중국, 소련 등의 연합국의 정상들은 대표들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추진하였으나 실패하니 군비 축소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국제연맹, 잠시 짧게 국제연맹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구절이 되겠고 이 새로운 국제평화기구의 설립에 합의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국제연합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연합은 국제분쟁의 조정과 이 전쟁을 막기 위한 중재를 위해서 안전보장 이사회라는 것을 설치하고요. 그 결정에 따라 국제연합국인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연합국은 전쟁 중 일어난 인명사살을 포함한 전쟁 범죄를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 구전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독일에서 열린 독일을 벌하기 위한 재판 뉘른베르크와 일본을 벌하기 위한 여기서 안 나왔는데 국제군사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국제군사재판이라는 말을 더할게요. 여러 평화를 깨트리고 반인도적인 전제 범죄를 저지른 독일과 일본의 책임자들을 벌하였지만 독일은 벌했다 하더라도 일본은 천황을 아예 재판에 언급하지는 않았죠.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국제연합이고요. 전후에는 그렇죠.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는 이라고 하면 되고요. 정확히는 도쿄가 아니라 국제군사재판입니다. 발음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선생님 여기다 써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발음 연습하실 때 이거 한번 말해보세요. 국제군사. 자꾸 선생님도 발음이 헷갈리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대단원 5단원 막을 내렸습니다. 와, 정말 긴 시간 동안 대단원 5단원도 함께 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원인 대단원 6단원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테니요. 여러분, 대단원 5단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다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대단원 6단원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수강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